마치 치외법권지대처럼 여겨지던 텔레그램으로부터 경찰이 처음으로 수사에 협조를 받은 이른바 목사방 수사의 시작은 이랬습니다. 처음부터 이 사건이 아니었어요. 전 애인이 뭘 내 걸 뿌렸네, 아니면 뭐 학교 누가 딥페이크를 해서 올렸네. 이 사건도 처음에 들어올 때는 그런 사건이었어요. 텔레그램 성착취방에서 이른바 목사로 불리던 총책 A씨와 조직원들이 운영하던 성착취 범죄 집단인 자경단 지인 능력방의 합류 조건은 지인의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을 제작해 자경단에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. 처음에 우리가 받았을 때는 그 피해자 한 분이 계시고 자경단의 그 지인 능력반에 들어가려고 그 피해자분 사진을 뭐 했던 분이 있어. 이 친구가 중간에 도망가 버리니까 이 조직에서는 이런 걸 찾으려고 피해자한테 접근을 한 거예요. 너무 악랄하게 애들이 편지도 보내고 직접 그 직장 앞에 찾아와서 그 만나서 막 쪽지도 전하고 부모한테도 이야기하고 학교 그 직장 동료들한테도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너무 피해가 커서 경찰은 처음에 개별 사건들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. 그러나 피의자를 추적하면 할수록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고 했습니다. 그러면서 추적을 했겠죠. 전화한 놈들. 네. 근데 전화가 한 곳에서 한 게 아니라 그 이틀 간격으로 전국 막 몇 군데서 전화를 한 거예요. 그러니까 한 명은 아니다 싶어서 봤더니 여러 명인 거예요. 그래서 이놈들 잡았지. 잡았더니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우리도 시켜서 한 거다. 너 누가 시켰냐? 뭐 목사님이 하면서 그 방을 우리가 확보를 한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단순히 이거는 뭐 개별적인 범죄가 아니다. 이거는 조직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. 결국 경찰은 전국에 접수된 비슷한 유형의 모든 사건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 경찰 간서에 모든 사건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. 그걸로 이제 특정 키워드로 해서 했더니 전국에 다발적으로 이렇게 접수되게 나오더라고요. 텔레그램, 뭐 목사, 뭐 주인님, 전도사. 잘 없잖아요. 솔직히 그쵸. 뭐 하는데 교회나 이런 거 외에 그쵸, 목사, 전도사 쓰는 말이 잘 없잖아요. 특이한 건데 그걸 다 찾아다닌 거지. 그래서 사건을 이제 전국의 본청에다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책임 수사관을 지정을 하고 앞으로 유사 사건 접수되는 다 보내라.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는 걸 눈치챈 A씨는 조직원들을 의심하며 압박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. 모든 집 밑에 있는 그 전도사는 애들 다 의심하기 시작해요. 네가 신고했지. 너 가서 뭔 얘기했어. 그래서 방을 다 닫아버리고 하나하나 체크해서 네가 경찰 아니라면 나한테 올려. 위장 수사 중이던 경찰도 A씨 일당에게 신분이 탄로날 뻔한 위기를 여러 차례 맞았지만 수사를 멈출 순 없었습니다. 우리 직원들 진짜 눈물 날 정도로 고생했어요. 피해 당하신 분들이 내 친구일 수도 있는 거고 내 동생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마음에 악착같이 진짜 잠 안 자고 달라붙었어. 우리 여기가 진짜 불 꺼지지 않는 사무실이라고 해서 다른 팀도 다들 미쳤다고 했는데 자기들이 미쳐서 저렇게 고생한 거예요. 그러니까 잡지 않으면 못 잡아요.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. 우리 검거했을 때도 그 당시도 우리가 몰랐던 8명이 그 방 안에 있었어. 우리가 검거하고 하고 있는데 거기 또 올리는 거야. 보고하면서 불사관 맞다. 이거 빨리 삭제하고 올리지 마라. 앞으로 잡혔다. 전화 온 거야. 울면서 고맙다. 우리는 더 좀 약간 보람을 느끼지. 어떻게 보면은 구출해 준 거잖아요. 어디 뭐 그게 매일 나와서 그런 거 보고하고 한다는 게 이게 삶 사는 게 아니잖아요. 근데 그런 걸 해방시켜줬으니까. 경찰은 남은 공범 33명을 쫓는 한편 조만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텔레그램 성착취방의 운영을 총괄한 33살 A씨의 이름과 얼굴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. 또 여전히 불안에 떨며 신고를 꺼리는 피해자들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. KBS 뉴스 이윤재입니다.